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한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1일 이제 추석 본격적인 이제 추석 시즌 됐더라고요. 됐더라고요. 오늘 우리 저 강남 식당가에 갔더니 다들 이제 집에 가라고 그렇죠. 뭐 점심 먹고 땡입니다. 전별 선물도 주고 뭐 다 그런 풍경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법무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틀 전에 검찰에서 내린 결정과 다른 정말 어떤 결정을 하나 내렸어요.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9월 16일 그 다음 추석 연휴 끝나고 월요일 날 외부에 나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가게 되나요? 대부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누가 뭐래도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국가 원수에 관한 그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립병원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돼 있죠. 우선적으로 서울대병원에 가실 것 같아요. 참 저는 뭐 앞뒤 다 자르고 네. 참 따뜻한 소식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앞뒤 다 자르고 뭐 저 해석 뭐 곁들이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만 둘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저 앞뒤 자른 부분을 다시 붙여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앞뒤 뭐 붙이실 게 있습니까? 아니 우선 아니 앞뒤 다 잘라서 잘했으면 더 이상 자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뭐.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이틀 전 검찰은 수용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 형 집행정지를 갖다 불허한다. 근데 네. 그 검찰의 결정에 법무부가 기속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기결수인 박근혜 수용인에 대한 법무부 뭐 교정당국의 결정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무부 밑에는 검찰청이 외청으로 있고 그 외에 이제 법무부 본부 내에 여러 국이 검찰국 무슨 뭐 인권국이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국이 뭐냐니까 교정본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이중 신분이에요. 하나는 보면 세 가지 형 중에서 25년형하고 참 많다. 그 국정농단이 25년. 그 다음에 보면은 국정원 특활비 그게 25년에 5년. 그 다음에 저 공천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이 2년에서 32년인데 이 새누리당 공천 부분은 형이 확정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미결수 같은 경우는 그걸 검찰에서 계속 관장을 하죠. 그리고 구치소에 가둬두고. 원래 가둬두고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확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형 집행정지도 사실 묘해요. 아직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결수 플러스 미결수 이중 신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용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던 것은 아마 그 5년을 포함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이번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계속 어깨 통증 수술해야 되고 있으니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사실 서울구치소 내에도 뭐 간단한 의료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큰 수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옛날 제가 이용한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박철원 장관 모시고 있을 때 박철원 장관이 48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있어서 옥바라지를 하셨군요. 그리고 우리 박철원 장관도 그 당시에 보면 중간에 병이 나갖고 한 일주일 정도 나와서 외부 병원에서 수술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좀 압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김영광 실장은 어쨌든 무엇을 떠나든지 간에 조국 법무장관의 결정은 따뜻한 결정이다. 저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묘하죠. 그러면 이틀 전에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저는 하여간 뭐 다 떠나서 저 전직 대통령 국가 원수라는 게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이 정도 감옥에 쳐넣어놨으면 됐지. 저는 이건 딱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황 대표님은 규정 막 하시는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개국에 그래도 강국들이고 우리도 뭐 세계 경제 뭐 10위권 국가라고 맨날 자랑을 하는데 그 나라 중에는 전직 국가 원수 감옥에 쳐놓고 재판받게 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중국. 국가 원수 누가? 국가 원수급. 아니 근데 그게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저윤캉이를 이제 재판에 해갔다고 중국 내에서도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치국 상무위원을
국가원수급은 아닌 준국가원수급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재판에 해부해서 하고 있는 게 이 국가의 국격에 관련이 있다고 반발하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그래 지금 우리는 뭐 말로는 뭐 세계 10위권 국가라고 그러면서 그래 어느 나라도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 일본 총리 중에 지금 감옥 가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창피하게 나라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직 총리는 있습니다. 다나카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도 검찰이 저 동경지검 특수부가 구속하려고 그래서 사직하고 끝나지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감옥 갔어요? 네, 안 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그 로키드 마틴에 이제 비행기 사는 거 해서 뇌물 200만 달러 받았다고 해서 뭐 7년 동안 심리가 진행이 됐고 네네. 그래서 복역은 결국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형은 집행 받았죠. 형 4년 4년 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뭐 간곡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국격을 생각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형집행정지에서 그리고 상징적인 적폐청산 이만하면 된 거예요. 자, 니들이 적폐청산의 상징이고 한 것이로 끝을 내야지. 이거 그래서 오늘 전 뭐 이번 하게 해준 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외부 입원을 갖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갑자기 그야말로 극악스럽게 짝이 없던 문재인 정부와 조국 민정수석 아니 얼마 전까지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저 법무부를 갖다 쥐락펴락했던 것이 조국 민정수석 아니었던가요? 또 따지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왜 잠깐만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지금 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특검 그 저 수사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잡아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거 완전 난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혼전 난전이다 진짜. 혼전 난전이에요. 아니 지가 민정수석 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런 천인 공론을 이게 이문전하고 얘기가 확 달라지면 큰일 나는데. 자, 아니 보세요. 진짜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착한 우리 김영환 실장이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어떤 외부에서 수술하게 해줬다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 지난 2년 2개월 동안 법무부, 국가정보원, 교정국도 다 자기 관할한데 모든 검찰, 경찰을 모든 관장했던 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이명박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인 양 그것도 검찰은 국민들의 보수 쪽에다 향수있는 거죠. 윤석열이는 사실 이거 반대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수술하게 해주는 거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간교한 그 두 얼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예리하시다.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조국 법무장관으로서는 여론의 지지라도 좀 등에 업으려고 지금 뭐 법적인 제도적인 사회적 명분으로서 윤석열한테 너무 밀리고 있으니까 이제 여론의 따뜻한 뭐 조국이 그래도 참 좋은 일 했다고 지금 태극기보다는 지금 조국 만세 부를 일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편이 누구 편이 되는지 지금 헷갈리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진짜 그러면 지금 보면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죠.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철저하게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 자기들 세력을 결집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괴멸, 보수 박멸 이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실제 만약에 조국 장관의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이런 결정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행정의 총수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을 갖다 건의하세요. 집행 정지. 형 집행 정지를 건의하고 그다음에 연말 되면 사면복권을 갖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늘 하기 좋아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 그렇죠. 국민 화합.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지금 북한에 조롱당하고 미국은 외면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앞마당 뒷마당을 갖다 자기네 마당 인형 휩쓸고 다니는 가운데 사회는 좀 보면 지금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디프레션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진짜 잔꽤 꼼수 이거 치지 말고. 자기도 좀 한번 좀 맨날 그 입에 달린 대로 욕하고 뭐 SNS에 띄우지 말고 한번 곰곰이 법무장관으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그 아픔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생각이. 그리고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16일 날 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대로라면 그날 박근혜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면 우리 공화당 두 표 있는데 그 두 표는 날라갔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아무리 합쳐봐도 140석밖에 안 되니까 해임건이야 자동 무결이 돼버린다 이게. 참 상황이 이렇습니다. 진짜 제가 가장 가증스럽다는 게 이 사람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조국이 서울대 교수를 2년 2개월 하다가 와서 법무장관이 되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진정성이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지난 2년 2개월 동안 뭐 하다가 민정수석으로서 온갖 갖다 진짜 무슨 뭐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그렇게 말이야 집 밟아놓고 이제 와서는 마치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하는 거는 이런데 우리 나오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믿지 말자 속지 말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면복권 문제는 기결수된 부분은 그 새누리당 공천 개입 2년 부분이 기결이 됐으니까 그걸 아니 그거 한다고 안 되죠. 왜냐 나머지 지금 현재 파기환송된 부분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형식 논리고 사회 통합, 국가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하려면 뭐 하는 거지. 그 나머지 두 건은 미결은 뭐 아니 그 미결대로 아니 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뭐 김종부의 시선 집중이라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원리 원칙주의자랍니다. 그 원리 원칙 뭔지는 모르겠더라. 그때그때 달라요.